환율은 수출입 기업뿐만 아니라 각 개별 경제 주체들에게도 외국과의 거래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환율 변동에 큰 관심을 보이는데요. 그럼 환율 변동이 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까요? 일반적으로 환율이 오르면 경상수지가 개선됩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에 있어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달러당 1,100원이면 채산성이 맞는 상품을 제조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 달러당 1,200원이 되면 순이익이 전보다 더 많아지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수출하는 상품의 단가를 낮추어도 물량이 증가하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수출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거기에 반해 수입액은 감소하게 되는데요. 달러로 된 수입 단가가 같다고 하더라도 환율이 오르면 원화로 환산한 수입품 가격이 오르게 되어 국내 수요자 입장에서는 수입품을 덜 사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경상수지는 개선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환율이 오르면 원화로 환산한 수입 원자재 및 부품의 값이 오르겠죠. 따라서 국내 물가 수준이 높아지게 되고 반대로 환율이 하락하면 국내 물가 수준이 내려가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죠. 그래서 환율 변동이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큰 편입니다. 또한 환율이 상승하면 외채 상환 부담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환율 상승으로 이익을 본다는 얘기는 수출하는 회사 얘기인가요?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일 때 어떤 수출업체 A가 상품을 수출하고 수출 대금으로 100만 달러를 6개월 후에 받기로 했다고 해볼게요. 6개월이 지나고 이제 100만 달러를 받아서 원화로 이제 바꾸려 했더니 환율이 그새 1,200원으로 오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받을 돈이 10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늘어났죠. 환율이 오른 덕분에 A회사는 가만히 앉아서 2억 원의 이득을 본 거예요. 이런 환율 변동을 얻는 이득을 우리가 환차익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개의 경우 환율이 이렇게 상승하면 수출업체는 이익을 볼 가능성이 높아지죠. 수출업체 같은 경우 환율이 상승하면 같은 비용을 들이더라도 수출이익이 커지면서 판매 가격을 낮추는 전략도 쓸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전에는 1달러에 수출하던 상품을 90센트 정도로 싸게 팔 수 있는 것이죠. 품질은 떨어지지 않고 판매가만 낮아지면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겠죠. 한마디로 더 많이 팔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거래하는 수입 판매업자에게는 더 유리한 조건으로 팔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다른 상품을 주로 사던 수입 판매업자도 새로운 거래 상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거래처를 늘리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장 점유율은 한번 늘려놓으면 쉽사리 줄어들지 않는 속성이 있죠. 그만큼 이후 수출에 유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시기 외화 예금자도 예금 금리 외에 20%의 환차익을 얻고요. 해외 주식형 펀드 투자자들 중 환위험 관리를 하지 않은 펀드에 투자한 경우에도 환차익을 얻습니다. 하지만 환율의 상승으로 수입업체는 손해를 보게 되죠. 예를 들어 100만 달러 계약을 맺은 옥수수 수입업체는 원달러 환율이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오르면 10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부담이 증가됩니다. 환율 때문에 2억을 손해보는 것이죠. 이처럼 환율 변동에 따라 본 손해를 환차손이라고 합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업체뿐만 아니라 외화대출을 받은 개인이나 기업 또한 갚아야 할 돈이 늘어나서 피해를 봅니다. 그럼 환율 하락으로 이익을 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환율 하락으로 이익을 볼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어떤 의류 수입업체 B가 미국에서 100만 달러 수입 계약을 맺었다고 해볼게요. 원달러 환율이 1,000원에서 800원으로 하락하면 이제 10억 원이 아니라 8억 원만 마련해도 100만 달러 지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B회사는 환율 변동으로 가만히 앉아서 2억 원의 환차익을 본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제 외화 대출한 기업들도 갚아야 할 돈이 적어지겠죠. 그래서 이득을 보게 돼요. 환율이 하락하면 수입업체는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수출업체는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달러 계약을 맺은 완구 수출업체는 환율이 1,000원에서 800원으로 하락하면 8억 원밖에 손해질 수 없으므로 환차손을 입게 됩니다. 외화예금자도 가만히 앉아서 손해를 보게 되죠. 이렇게 원화가 강세이면 우리 수출기업은 환차손을 입기 십상입니다.
내수보다 수출이 많은 자동차 업종, 전자 업종, 해외 건설 업종 등이 매출과 영업이익에 직접 타격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떨어질 때는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므로 평소 금융기관이나 수출 거래를 통해 달러 자산을 많이 갖고 쓰는 기업도 손해를 보게 됩니다. 반면 달러 빚이 많은 내국 기업은 빚 부담이 줄어 득을 보게 되죠. 정유, 항공, 철강, 해운, 전력산업처럼 생산을 위해 거액의 외자를 빌려 설비 투자를 하거나 원자재를 많이 수입하는 기업도 환차익을 봅니다. 가스나 음식료 업종처럼 제품 수출 비중은 낮고 원재료 수입 비중은 높은 기업도 환차익을 볼 수 있습니다. 경제 주체 개개인의 경우도 환율의 움직임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원화 환율이 오르면 수출업체의 채산성이 좋아지므로 수출기업과 관련된 업체의 근로자는 환율 상승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수입업자는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환율이 오른 만큼 국내 공급 가격에 모두 반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입 상품을 소비하는 소비자와 함께 환율 상승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원화 환율 상승은 국외 여행을 하거나 국외 거주 가족에게 송금하는데도 이전보다 더 많은 원화가 소요되기 때문에 불리합니다. 환율은 평소에는 관심이 별로 안 가다가 아마 여행 갈 때 많이 느낄 거예요. 여행을 계획할 때 예산을 이렇게 짜놓잖아요. 예산을 짜놨는데 막상 여행 가려고 환전해 보면 다르거든요. 그때 환율이 이렇게 나랑 관련이 있구나 알게 되죠. 그리고 기러기 아버님들도 해외에 있는 자녀들에게 송금해야 하잖아요. 그 환율이 직접적으로 느껴지죠. 뭐 환율 상승이나 하락으로 보내야 될 송금액이 막 달라지니까. 예전에 그 2013년쯤에 그 일본 엔화 가치가 엄청 떨어졌거든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뭐 일본 여행 진짜 엄청 많이 갔어요. SNS 같은 거 보면 뭐 일본 여행 사진이 막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게 다 환율 때문이에요. 쌤도 그래서 가셨어요? 저도 갈 생각은 했죠. 엔화가 워낙 싸졌으니까. 근데 못 가겠더라고요. 왜요? 그 2011년에 그 일본에 쓰나미가 와서 완전 사고 났잖아요. 좀 걱정돼서 좀 못 가겠더라고요. 방사능 피폭될까 봐서요? 좀 그렇더라고요. 얼마나 오래 사시려고. 그냥 갈 걸 그랬나요? 그렇다면 환율을 통한 재테크 수단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환율 변동에 따라 환차익을 얻는 수출기업이나 수입업체의 주식의 상황에 맞게 직접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직접 투자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외화 예금을 살펴보겠습니다. 외환거래 자유화 조치로 일반인들도 외화 정기 예금을 할 수 있고 정기 적금도 들 수 있으며 금액에 제한도 없습니다. 통화 종류도 달러 표시, 엔화 표시, 유로화 표시, 파운드 표시 등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금리는 예금 기관과 통화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달러 표시 예금은 미국의 금리 수준과 비슷하고 엔화 표시 예금은 일본의 금리 수준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국내 외환 수급 사정이 악화되면 해당 국가의 금리 수준보다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외환 수급 사정이 좋아지면 해당 국가의 금리 수준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외화 예금은 주식 투자와 달리 일정한 금리가 보장됩니다. 아울러 원화 약세, 즉 환율이 상승할 때는 정해진 예금 금리 이외에 환율 상승폭만큼 환차익을 얻을 수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2008년 초 원달러 환율이 900원일 때 달러 외화 예금에 가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환율이 6개월 만에 1200원까지 상승하면서 6개월 동안의 환차익이 달러당 300원 발생했습니다. 약 33.3%의 수익을 얻은 것이죠. 물론 2008년 원달러 환율은 1600원 가까운 선까지 상승했습니다만 일단 1200원 선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에 6개월 동안의 외화예금 금리 연 4%까지 감안하면 수익률은 6개월 동안에 약 35%를 넘습니다. 주식 투자 수익률과 비교하더라도 매우 높은 수익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외화예금도 환율 예측을 잘못하면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환율이 하락할 때는 환율 하락폭만큼의 환차손을 입게 됩니다. 환차손이 예금 이자보다 더 클 경우에는 투자 원본에 손해가 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볼까요? 외환위기 다음 해인 1998년 초 원달러 환율이 1600원 이상으로 오르자 환율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 사람들이 외화예금을 들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해 말 환율이 1,200원대까지 떨어졌죠. 그렇다면 외화예금 가입자들은 달러당 400원에 달하는 큰 폭의 손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외화예금은 환율 변동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반면에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한 외환 대출을 받는 경우 환율 대세 상승 조짐이 보일 때 이를 미처 알아버리지 못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07년 하반기 원엔 환율이 800원 안팎 수준일 때 엔화 대출을 받은 기업은 1년 후 원엔 환율이 1,500원까지 87.5% 상승하면서 부도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외화예금은 적절한 시기와 통화를 골라 가입한다면 이자 수익에다가 환차익까지 얻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적절하지 못한 시기와 통화를 선택하면 환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은행에 원화로 예금한 것만 못할 수도 있고 심지어 투자한 원금에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화예금에 가입할 때는 환율과 통화의 변동성에 주의하며 외환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화예금이 매력이 있긴 있죠. 예, 저도 외화예금을 예전에 좀 했었는데 환율이 오르니까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무슨 예금요? 달러 아니면 엔화 예금요? 저는 달러 예금했었는데요. 그때가 2015년 정도였어요. 2008년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미국에서 경기 부양하겠다고 달러를 막 계속 찍어내다시피 했거든요. 그리고 보면서 이거 달러가 계속 흔해지겠구나. 결국 달러 값이 계속 떨어졌죠. 미국은 그때 금리도 막 제로금리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원 달러 환율이 1,000원대였는데 미국에서 경기 상황이 좀 나아지니까 금리를 좀 올릴 계획을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달러 값이 좀 오르겠다 생각했죠. 그때 뭐 금리를 올린다 못 올린다 뭐 예측들이 되게 많았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땐 중앙은행장이 발표하는 거면 이게 신뢰를 얻어야 되는 자리라서 쉽게 바꾸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올리겠다. 그래서 이제 달러 예금을 좀 해뒀죠. 좀 버셨겠어요? 그 후로 제가 팔 때 환율이 한 1,200원대였거든요. 조금 벌었죠. 조금. 한턱 쏘세요. 조금 벌었다고요. 조금 용돈 벌었다고 용돈. 돈은 결코 아이디어를 부르지 않는다. 돈을 부르는 것은 바로 아이디어다. 미국 속담입니다. 세상의 경제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죠. 이로 인해 어떤 사람들은 기회를 잡고 어떤 사람들은 위기를 맞이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정작 돈이 아니라 아이디어가 아닐까요? 돈에 얽매이지 않고 돈을 바로잡는 삶, 충전스쿨의 양보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